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국민성금 59억 원의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념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 명단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가 국가주도의 도시재생 시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 사업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가유산청의 국보지정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석탑 양식의 표지적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남아있는 국민성금 59억 원의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조차 받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국민성금 자녀 기부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안동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배분 대상이 될 성금은 59억 원입니다. 안동시는 성금 배분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미 국민성금을 받은 대상자에게 일괄 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성금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NDMS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안과 여기에 더해 산불 피해 주민단체가 제안한 안이 제시됐습니다. 세 개 단체에서 다 동의했던 부분은 모두가 이제 사망자나 보상자 위주로 지금 일단 우선 지급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때까지 보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성금을 배분하자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배분 계획을 확정해 빠르면 이달 말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적십자, 재해구호협회 등 성금 모금기관의 집행 계획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철도 이전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폐역 부지가 국가주도의 도시재생 시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서 옛 경주역 부지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시범지구의 사전 단계로 최종 지정될 경우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옛 경주역 일원 7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신라 왕격의 역사성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K헤리티지 복합 거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가유산청의 국보지정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이 석탑은 전체 높이 4.3m, 건축 면적 6.4제곱미터 규모의 신라계 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석탑으로 현종 2년인 1011년 건립됐습니다. 기단과 탑실에 총 190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고려 초기 군사제도와 지방 향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석탑의 특징인 2층 기단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1층 탑심 받침석을 추가하는 등 고려식 구조로 변보한 과도기적 양식이 뚜렷해 한국 석탑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경주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념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자 명단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동의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네, 우선 경주시 명예시민증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해 90여 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명단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면 먼저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시의회에 제출된 대상자 명단을 보면 1차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포함됐고 지난 11일 가결됐습니다. 2차 명단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7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12.3 내란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 처 차장,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2차 명단 동의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동의안 처리에 앞서 명예시민증 수여를 보류하는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네,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통과시킨 경주시와 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내란은 공과를 나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에이펙 개최도시 선정 공로와 혐의는 별개라는 경주시의 해명은 불법 계엄 이전에 멈춰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마저 내란의 무게를 외면한 채 동의한 것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영태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명예시민증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거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경주시는 이번 선정이 에이펙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한 것일 뿐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수여 기준의 적절성과 정치적 판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창원시가 7일 임명사전에 오른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대표작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친일 작가를 기리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작품의 배경지인 의창동 주민들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요 가운데 하나인 고향의 봄. 1926년 발표된 이 작품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인물은 창원 출신 아동문학가 이원수입니다. 하지만 이원수는 일제강점기 학도병 지원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는 등 친일 행적이 확인돼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3개 사업에 8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화 단체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념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와 관련된 사업에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원수라는 이름을 또 숨기기 위해서 고향의 봄이라는 이 유명한 노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또 속이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향의 봄 배경지인 의창구 일부 주민들은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역시 기존 사업에 100주년 선포식 등 일부 행사가 추가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작가의 친일 행위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문학성이 뛰어나고 예술성,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이런 문화 브랜드를 하나 추진해보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창원시는 작가 개인이 아닌 작품 자체를 기념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의 향방을 가를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강원도 내 스키장 9곳이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를 찾은 스키어들은 물론 한국의 겨울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글로벌 겨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경사면을 스키어들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속도를 내며 바람을 가르다 보면 어느덧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처음 스키를 배우는 아이들은 한 발 한 발 조심히 눈 위에 발을 내딛어 봅니다. 지난달 말부터 강원 지역 내 스키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수도권과 가깝고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랑도 엄청 가깝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도의 겨울은 이제 세계인에게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 상품입니다. 강원도가 대표적인 국내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really nice right now. It's snowing, which we haven't seen at all recently. Because of its close proximity to Seoul and just a great reputation. And we really want to try Korean slopes and we're very excited. 스키장도 외국인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되는 강사들을 저희가 수시로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 겨울 동안 도내 겨울축제와 스키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막이 오른 가운데 강원도 스키장이 내국인을 넘어 세계인의 겨울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안동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안동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대구 경북 인터넷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지역혁신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군수는 재난 대응과 경제 회복,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정 능력과 결단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혁신 리더상은 주민 소통과 참여, 리더십, 위기 대응 능력, 행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합니다.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유치 추진 단작을 기존 경제부시장에서 시장 권한 대행으로 격상해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 추진단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연구원 공모 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대구시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치의학 관련 기업수와 생산액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점과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11개 국책기관이 집적된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